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호황성TV의 코황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손절과 익절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잘 보셨나요?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공부하시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전 경험으로 나온 것들로만 자세하게, 세밀하게 공유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드릴 건 매매와 원칙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매매와 원칙입니다. 현물 투자자와 선물 투자자 모두를 아우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코인 거래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매매와 원칙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투자 원칙을 세우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서 매매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원칙이란 내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실행하기 전에 앞서서 해당 매매를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자 안전장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거래에 대한 원칙 일부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선물 거래를 위주로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현물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을 0번째 원칙으로 설정을 하고 매번 매매를 실행하기 전에 한 번씩 읽고 리마인드를 하기 위한 원칙으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저는 총 3개의 0번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0은 모든 매매의 수익과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SL 스탑로스를 잡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0은 매매 중에 1분봉 차트를 보지 않는다. 세 번째 0은 급한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총 3가지 0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제 경험상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바로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제 3가지 0번째 원칙들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을 보면 모든 매매의 수익과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 빼면은 원칙에 추상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원칙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두 번째 원칙, 매매 중에 1분봉 차트를 보지 않는다. 정확히 어떤 차트를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매 원칙이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걸어서 정해놓는 것이 원칙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 원칙을 세우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걸어서 세우시기를 강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추상적인 원칙은 사실 원칙으로서 지켜지기가 매우 어렵죠. 저런 식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아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상적인 원칙이라면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상적인 원칙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않기. 이유는 정확히 내 기준에서 급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오르는 것인지 헷갈리겠죠? 막상 또 급등하는 종목을 포착하게 된다면 상황이 닥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닉셀과 퍼드에 손절하지 않기. 포모와 퍼드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이성적인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내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나 떨어지면 급락인 것인지, 예를 들면 업비트를 기준으로 당일 해당 종목의 하락률이 당일 마이너스 20%가 나온다면 패닉셀이라고 판단을 한다던가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원칙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만약 현물 매매를 할 때라는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조건으로 걸어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않기였죠?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시간 이내에 5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 이유는 리턴보다 리스크가 크고 너무나 심한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러한 원칙을 세운 이유입니다. 혹은 당일 상장하는 종목은 거래할 때 해외 거래소와 가격 격차를 반드시 비교하며 가격 격차가 10% 이상 날 경우에는 매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서 걸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두 번째가 퍼드, 패닉셀에 손절하지 않기라는 원칙이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수정해봤습니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내가 투자한 종목뿐만 아니라 모두 당일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패닉셀임으로 24시간 상황을 지켜본 다음 거래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당연히 매매 원칙이 이제 모든 상황에서 투자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적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방금 제가 설정한 두 번째의 원칙대로 당일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률이 패닉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안 했는데 다음 날은 마이너스 30% 이상의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도 매매 원칙이란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게 도와주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로서 작동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실 저도 이런 원칙들을 모든 매매에 매번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10번을 매매하면 그 중에 8번 이상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매 원칙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꾸준히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자신에게 맞는 매매 원칙을 설립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덧붙이자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원칙은 되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스캘핑 트레이딩이 특기인 트레이더인데 제가 설정해 놓은 0번째 원칙 중 2번째인 1분 봉 차트를 보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갑자기 적용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제 무작정 수익이 나는 트레이더의 원칙을 추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거래를 잘하는지 또 그 거래를 더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한 원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과 그에 맞는 원칙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매매 경험, 시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매매 원칙을 세운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매 원칙을 세울 때 내가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매매가 내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1분봉을 보고 거래하는 스캘핑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30분봉 1시간봉 단타를 위주로 보고 거래하는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스윙 거래를 위주로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통한 투자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매매 원칙이 아닌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이 따로 설립을 하셔야겠죠. 물론 내가 여러 가지 매매를 다 한다. 투자도 하고 매매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다 한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 우선 다룬다던가 아니면 투자 원칙, 현물거래 매매 원칙, 선물거래 매매 원칙 등등을 따로따로 원칙을 세운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게 어떤 매매가 가장 맞는지 어떤 매매가 내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줬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시장 경험이나 매매 횟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는 모델을 아직 발견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초심자라면 시장 경험이 부족한 게 당연하고 수익 모델이 없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거래를 하실 때마다 누적 수익이 아니라 손해만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거래자라면 매매 횟수를 늘릴수록 손해만 늘어나겠죠. 우선은 이런 거래자들은 자산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설명드렸던 대로 매매 원칙을 안전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매매 원칙 설계의 첫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실수나 매매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매매를 통하여 혹은 어떤 실수로 가장 많은 손실을 보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소액으로 30배 50배 이상의 고배율을 사용해 돈을 잘 불리다가도 한 번의 매매 실수로 청산을 당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벌써 아주 직관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죠. 당연히 고배율을 이용하는 레버리지 트레이딩은 내가 승률이 좋다가도 한 번 청산을 당하면 손실금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산을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로 내 매매법을 바꾸려면 당연히 청산되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이 날 때마다 일정 부분을 출금하거나 하는 식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 본다면 청산 당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최대 몇 대를 사용할지를 정해봅시다. 비트코인 30대, 메이저 알트코인 시총 10위 이내의 코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코인은 최대 5배 설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코인별로 변동성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설정하고 레버리지를 줄이면 당연히 청산의 범위는 줄어들고
또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더 지키기가 쉽겠죠. 물론 위의 예시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레버리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트레이딩 방식이 있고 내가 자산의 얼마를 트레이딩에 투입할 건지, 거래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간대에서 가장 거래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틀려지니까요. 또 예시가 될 만한 원칙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두 번째, 트레이딩 금액이 트레이딩을 시작한 원금의 5배에 도달한다면 절반을 현금화한 뒤에 다시 트레이딩한다. 이런 식의 매매 원칙을 세우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100달러로 500달러를 만들었다가 250달러를 현금화한 이후에 다시 250달러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남은 250달러로 거래를 하다가 청산을 당한다 하더라도 현금화해 놓은 250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2.5배로 늘어난 격이 되겠죠. 당연히 출금한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트레이딩 금액인 250달러가 청산을 당하지 않고 계속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수익이 얼마나 났을 때 내가 또 출금을 할 것인지, 2차와 3차를 내가 어떻게 출금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인지, 누적 수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구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제안드릴 솔루션은 나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과 어느 정도를 매매에 사용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질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에 내 자산의 어느 정도를 사용할지, 내가 어느 정도를 잃어도 계속 매매를 지속해 나가는 데에나 아니면 생활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큰 타격이 없을지 분석을 하는 것은 매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심자분들은 바로 투자금액, 매매에 활용하는 금액을 잘못 설정하여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을 무작정 투자했다거나 손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생각하고 수익에만 눈이 멀어서 전 재산을 트레이딩 비용으로 사용해서 다 잃었다던가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안 그래도 변동성이 매우 높아서 위험한 코인 시장에서 높은 레버리지와 전 재산을 다 사용한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파산에 가까운 타격을 입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그릇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가진 여유자금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고 내게 지속적으로 매달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20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내가 사용하는 돈과 여유자금 아니면 아파트 청약이라던가 비상시를 위한 저축금 등등을 제외하고 매달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지, 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상황에 최대한 감정이입을 해보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손실과 수익이 아닌 손실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돈을 잃고 나서 느낀다면 보통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세 번째 솔루션인데요. 세 번째 솔루션은 좀 더 구체적인 최대 손실률과 손절매에 관한 원칙들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한 편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손실률이란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 금액 전체에서 한 번의 매매에 감수할 손실률을 의미합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이 한 번 거래에 최대 얼마를 잃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2천만원의 여유자금으로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인데 선물 거래의 약 20%인 4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싶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랬을 때 400만원을 낮은 레버리지로 한 번에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번으로 쪼개서 40만원씩 높은 레버리지로 10번을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400만원으로 10%를 손절하나 40만원으로 청산당하나 어차피 40만원을 똑같이 잃은 거기 때문에 손실은 같은 것이죠. 이 세 번째 솔루션을 기준으로 원칙을 세운다면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400만원으로 낮은 레버리지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라고 가정을 하고, 원칙 첫 번째, 레버리지를 몇 배로 사용하던 간에 매번 매매당 최대 10%의 손실을 최대 손실률로 설정한다. 참고로 여기서 10%란 1편에서도 다뤘듯이 권장될 만한 최대 손실률이죠. 반대로 선물 트레이딩 비용은 400만원이지만 40만원으로 높은 레버리지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원칙 두 번째, 최대 손실률을 청산으로 잡되 절대로 매번 매매에 40만원 이상의 금액을 투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솔루션까지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들에서 몇 개를 좀 더 공개하고 앞으로 건강한 매매 원칙을 세우고 되뇌이실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제안해드리면서 영상을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원칙들은 제 매매 원칙의 일부인데요.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진 않고요.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물 거래 시에 손절은 잡았던 자리보다 늘리지 않는다. 두 번째, 1대1 자리에 도달할 시에 최대 33% 이상의 포지션을 익절하고 최소 33% 이상은 본절가 설정을 실행한다. 세 번째, 포지션이 손절로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동일한 종목을 재차 포지션을 잡을 경우 최소 15분봉, 캔들 30개 정도를 지켜본 이후 결정한다. 마지막 네 번째, 연패하더라도 끝까지 매매 원칙에 대해서 고수한다. 여기까지가 제 매매 원칙에 대한 일부이고, 사실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에서 온 원칙이나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매일 되새기고 매매 전 원칙들을 읽으면서 원칙들을 리마인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매 원칙이나 크게 실패한 경험들은 아예 여러분들이 컴퓨터 모니터나 핸드폰에 적어서 새겨놓는 게 좋습니다. 저 또한 매매 원칙을 세우고 초창기에 실제로 꽤나 효과를 봤던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고요. 매매 원칙이 사실 좋은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다고 또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거래에 대한 제약 사항을 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거래의 범위가 가능한 거래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고 수동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정성을 들여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만족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왕성TV의 코왕성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